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제가 얼마든지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오늘 화면에 봤을 땐 손 피켓 들고 파란색, 검사 독재 혹은 파란 풍선 흔들긴 뭐 단일 대우는 있긴 한데 일부에서는 또 속내는 이것도 과거 조국 사태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뭐 심정이 좀 민주당 내부도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2019년에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조국이다. 그래서 조국 사수, 조국 수호 집회를 연일 했었고요. 그 결과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내부로부터 굉장히 분리 이탈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것이 사실 촉발점이 돼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정권 교체 그 씨앗을 만든 게 바로 조국 사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가지고 저렇게 대표부터 당 지도부 모두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당직자까지 다 모아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함께 옥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쇠사슬을 묶고 같이 끝까지 버텨서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연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국민들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거는 수도권, 특히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수도권 출마하자는 사람들은 사실상 과연 이재명과 함께 옥새 작전을 벌였을 때 내년 총선에 이것이 부작용으로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표결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회부가 돼서 제출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제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참여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안고 방탄을 하면서 대법 판결, 확정 판결까지 사실은 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친명 비명 싸우는 것이 좀 보기 꼴사나우니까 아예 그러면 본인 주장대로 결백하다고 하다면 이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이 발부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영장을 청구하니까 영장 발부가 당당하다고 한다면 아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 말한 것처럼 법원에 가서 결백을 입증하고 기각을 시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이 있다면 그게 기점이 될 수도 있다. 박성민 비서관님, 앞서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게 제2 조국 사태가 있었다면 큰 뭐 전환점이 됐다면 아무리 내가 공천을 받더라도 이렇게 이재명만 수호하다가 총선에서 지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기류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우려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특정한 이슈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 이렇게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느냐 이 유무보다도 이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거고요. 크게 보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골자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만 사법적인 사안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증거인멸의 위험성인데요. 이 세 가지 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검찰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애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직 당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과거에 성남시장이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이 생중계되는 사람이 그리고 과거에 역임했던 직함의 직장들은 이미 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무죄를 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꼭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희가 뭐냐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냐 친명계냐를 떠나서 검찰의 수사의 납득성이 제대로 지금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조국 사태 역풍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다른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했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고 수사 내용이 어떤 파렴차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로 주어진 보장된 권리다. 근데 이걸 포기한다? 저는 현명치 않다고 봅니다. 어젠가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도 있는데 검사 출신인 양부당 법률위원장은 이거는 파렴치 아니라 개인 비리 때만 포기하는 거지 현명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둘로 갈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서로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의 체포영장은 좀 과도하다,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이제 친명계 그 인사들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의 어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서 내년 총선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좀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른바 이제 비명계로 분류가 돼서 개딸들의 좀 그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검찰의 어떤 조사 이거에 대한 이 민주당이 계속 결속력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국민 여론에 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고 우려의 시각이 높아진다라면 이른바 이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 더 국민 여론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그 이견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봉합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저렇게 체포동의안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좀 다독이면서 내부 결속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단일 대우를 얘기하면서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는 수박이란 단어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거 이 대표가 본인 SNS에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이 표현을 써서 또다시 뭐 내로남불 얘기가 좀 있나 보죠? 뭐 이재명 대표 항상 이런 식이죠.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뭐 국정농단 사태 때 저 강한 이야기를 얼마나 뭐 정책 득을 받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증거인멸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게 부당한 수사이고 이게 내가 어디 도망가느냐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때 그렇게 수박이라고 했던 게 이제는 또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제발 좀 하지 마라. 본인이 딱 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수많은 트위터를 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남겼어요. 왜 우리가 조국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한 번도 지켜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놔 놓고 결국 자신의 문제에서는 한없는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권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문제가 하니까 체포동의안도 수사 과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도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도 검찰이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판사한테 가서 자 이거는 강도 검찰이 나를 갖다가 정치보복을 한 거다. 가서 항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변해서 그 판사가 보기에 그렇다 싶으면 기각하는 거고 안 그렇다 싶으면 구속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다 혼자 다 판단하죠? 왜 당에서 다 판단하죠? 아니 양부남 이분도 같은 경우도 검사장 출신인데 본인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기에 이게 지금 과정이 정상적이 아니다? 그걸 왜 다 본인들이 판단하죠? 다 본인들이 결정하죠? 그거 판단하라고 사법부 있는 겁니다. 사법부 와서 판단 받으십시오. 글쎄 뭐 말꼬리 잡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과거의 본인 발언들이 또 조 전 장관처럼 부메랑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그었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수사의 배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밀지는 마시면 좋겠어요. 네. 어떤 의견들 오갔는지. 자, 우리 대변인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민주당이 계속 방탄으로 나서면 영장 계속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 혹시 있으세요? 대통령실이 그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군요.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이지 무슨 규탄 대회 한다고 해서 뭐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 무슨 정치 탄압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따르고 존중해야 될 분 아닙니까? 이제 배후 얘기까지 나왔어요. 검찰 수사의 배후가 바로 대통령실 아니냐. 근데 이제 아까 이 고검장 출신, 검사장 출신인 양분남 법률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당시 이제 나와서 체포동의안 구속 필요하다 이 대표 얘기할 때 이 발언이 민주당을 자극하면 161표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절차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에 붙이면 저 상황에서 이제 어떤 변수가 작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옥새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것을 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에 미칠 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분남 법률위원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를 대신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 발언을 하는데 그때 아마 한동훈 장관 스타일로서는 정말 그 체포영장이 순수하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는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녹취록 파일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핵심 증거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저 장면은 이제 국회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의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건 그 부인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걸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민심의 여론이 확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기명 투표 들어가서 투표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 양분남 법률위원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지난번 노웅래 사태를 너무 단순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예요, 박비서관님. 이게 사실은 좀 딴지를 걸자면 자막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게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증거와 팩트에서 핵심 증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따라서 그래 이 대표가 물론 민주당 대표긴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체포 특권을 좀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하는 건데 자극이라는 표현을 자체를 민주당도 실제로 이 영장 청구를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요. 근데 일단 과거에 그 노웅래 의원 사태 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당 내부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발언을 해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의 그런 자극 때문에 반감이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라고 보는 시각이야말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독립적인 결정을 너무 폄훼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도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의 스타일로 봐서는 강하게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큼의 반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있었던 영장 규탄 집회 얘기부터 정치적인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170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